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오늘 홈에서 2연승 가져가면서 시리즈에서 아주 유리한 2대0 리드를 가져가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보스턴의 인상적이었던 승리와 댈러스가 보스턴 수비를 깨기 위해 시도했던 것들도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뭐 다음 경기에 어떤 조정을 가져갈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경기 보스턴의 최고 수훈 선수는 아무래도 주루 할러데이죠. 사실 주루 할러데이가 보스턴에 들어간 게 보스턴을 완전히 슈퍼팀으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조각이거든요. 챔피언이 되어본 경험이 있고, 코트 위에서 진짜 팀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보면서 계속 움직이고 컷인하고 스페이싱도 제공하고 덩크 스팟으로 들어갔다가 플레이메이킹도 제공하고, 여기에 NBA에서 정상급 수준의 디펜스도 가지고 있는 주루 할러데이가 하는 모든 플레이들은 위닝 플레이들인데, 왜 주루 할러데이가 위너인지 오늘 경기에서 잘 드러났죠. 특히 4쿼터 4분 30초 남았을 때 PJ 워싱턴이 코트 넘어오는 것조차 힘들게 한 후에 루카한테 공을 넘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루카의 패스를 데릭 화이트가 스틸한 뒤에 주루 할러데이가 바로 그 공을 3점을 넣으면서 8점 차를 11점 차로 만들었거든요. 이 장면이 커서 굉장히 주루 할러데이의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지만, 사실은 경기 내내 주루의 활약이 진짜 대단했거든요. 오늘 보스턴이 슈팅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댈러스가 멀리 못 달아나고 보스턴이 근소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루 할러데이의 활약 때문입니다. 덩커 스팟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오프볼 슈팅하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하면서 경기 내내 코트 어느 곳에도 주루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오늘 슈팅 14개 중 11개 넣었고요. 3점 4개 중 2개, 26득점, 오펜시브 리바운드 4개 포함해서 총 11개 리바운드, 3어시스트, 1스틸, 1블락, 그리고 턴오버는 0개입니다. 엄청난 활약을 해준 주루고요. 제이슨 테이텀도 좋은 경기 가져갔어요. 야투 22개 중에 6개, 18득점, 9리바운드, 12어시스트, 1스틸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뭐 스탯만 보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제인가 그제에 제이슨 키드 감독이 인터뷰에서 제일런 브라운이 보스턴의 베스트 플레이어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됐죠. 근데 이게 제이슨 키드 감독이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을 이간질시키려는 것이다, 뭐 마치 자갈공명의 계략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제이슨 키드의 심리전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이슨 키드가 원했던 것은 제이슨 테이텀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보스턴의 최고의 플레이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이슨 키드 감독이 진짜 누가 보스턴의 베스트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지는 키드 감독이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을 어떻게 수비하는지 보면 됩니다. 1, 2차전 내내 제이슨 테이텀이 공을 잡으면 계속해서 안쪽에서 헬프를 보내주면서 제이슨 테이텀이 2명, 3명 댈러스 선수들을 만나게 했거든요. 네, 경기 후 제이슨 테이텀 인터뷰에서도 내가 공을 잡으면 두세 명의 댈러스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제이슨 테이텀 외에는 이런 커버리지로 수비를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스 키드는 아주 분명하게 제이슨 테이텀이 보스턴의 베스트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있죠. 테이텀이 공을 잡으면 안쪽에서 댈러스 선수들이 두세 명 달려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이슨 테이텀이 이 보스턴 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 수비를 뚫고 들어가서 30점, 40점 넣는 게 아닙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수비 한 명 벗겨내고 들어가서 상대 수비가 헬프로 오고 수비가 무너지면 거기서 그냥 심플하게 밖으로 킥아웃 해주면 돼요. 보스턴에 다른 아주 좋은 4명의 슈터들이 3점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돌파를 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이슨 키드 감독은 심리전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베스트 플레이어 아니잖아. 증명해봐. 우리 수비 2명 달고 스텝백 3점 쏘고 골 밑에서 제발 돌파해줘. 제발 그렇게 해줘라는 제이슨 키드 감독의 속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이슨 테이텀이 진짜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오늘 진짜 플레이메이킹이 좋았습니다. 경기 내내 드라이브하고요. 상대 수비 로테이션 돌게 만들고 계속해서 킥아웃하면서 우스턴 선수들의 3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줬거든요. 오늘 어시스트가 12개지만 12개도 많죠. 근데 사실 하키 어시스트,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한테 간 패스까지 합하면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이슨 테이텀이 밖으로 빼준 다음에 이게 공이 스윙해서 오픈 3점이 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테이텀이 박스 스코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경기를 이긴 게 아주 보스턴한테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이 2대 0으로 리드를 가져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긴 방식이 저는 보스턴이 강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에서 보스턴이 아주 막강한 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3점 슈팅이 안 들어가는 날은 진다라는 게 약점이었거든요. 어느 팀이나 슈팅 안 들어가면 질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챔피언십 팀은 슛이 마음대로 안 들어가고 이런 날이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길 수 있어야 진정한 챔피언십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보스턴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보스턴 3점 슈팅 정말 안 좋았죠. 3점 슛 42개 이상 던지기 좋아하는 팀이 오늘은 39개 던져서 그중에 10개 들어갔고요. 25.6%에 그쳤어요. 테이텀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슈팅이 좀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시너지라는 스탯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테이텀이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3점 슛 총 44개 던졌고 이 중에 8개를 넣었습니다. 18%의 확률이죠. 오늘도 3점 7개 던져서 하나 넣었고요. 제일런 브라운 5개 중에 1개, 샘 하우저 5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고, 1차전에 굉장히 핫했던 포르징기스도 3개 던져서 다 못 넣었고, 아르포드도 뭐 3개 중에 1개. 전반적으로 팀이 3점 슛을 다 잘 못 넣었어요. 이러면 사실은 원래 보스턴은 지는 게임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스턴이 이런 상황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오늘은 수비였던 것 같아요. 올 NBA 디펜시브 세컨 팀의 백코트진이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했고요. 제일런 브라운의 수비에서 활동량과 온볼 디펜스가 진짜 엄청났고, 특히 카이리 어빙한테 보여준 1대1 디펜스가 진짜 보스턴의 팀 사기도 올려줬죠. 오늘 전반적으로 댈러스 핸들러들이 그냥 볼을 좀 간수하는 것조차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루카는 오늘 턴오버 8개나 했고요. 댈러스는 총 턴오버 15개 기록했고, 이 턴오버를 통해서 보스턴이 21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사실 3점슛 못 넣는 게 다 만회가 되죠. 보스턴이 3점슛이 안 좋았지만 수비에서 락다운 디펜스를 보여주면서 이길 방법을 찾아내고 이겼습니다. 이런 게 바로 챔피언십 팀의 자격을 보여주는 경기고 진짜 인상적이었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보스턴의 수비 핵심은 지난 경기와 비슷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큰 차이점은 보스턴이 1차전에서는 루카와 카이리의 공격에 스테이 앳 홈 하는 전략, 그러니까 자기 매치업에 그냥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헬프를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근데 2차전부터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을 버리고 더 많은 헬프를 이 루카와 카이리한테 계속 보여줬거든요. 특히 오늘 데릭 존스 주니어, PJ 워싱턴, 조시 그린, 맥시 클리바, 3점 라인에 있어도 그냥 보스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랑 매치업된 선수들이 계속해서 버리고 헬프를 갑니다. 그래서 루카랑 카이리가 공을 잡고 들어갈 때 더 많은 보스턴 선수들이 몸과 손을 보게 되는 거죠.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이 이런 보스턴의 수비를 더 신나게 했어요. 이전 시리즈에서는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이 이런 상황에서 3점을 넣어주면서 상대를 응징을 좀 했는데,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이 이게 오늘은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은 더 신나서 이 선수들을 버리게 되죠. 이번 시리즈 PJ 워싱턴이 3점 슛 8개 중에 1개, 데릭 존스 주니어 5개 중 1개, 조시 그린 4개 중 1개, 맥시 클리버 2개 던져서 전부 실패. 여기다가 카이리 어빙도 굉장히 부진이죠. 3점 8개 던져서 0개, 카이리 야투 전체 37개 던져서 13개. 그래서 이 시리즈 전체에서 지금 댈러스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루카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슈팅이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스턴이 댈러스한테 어떤 3점을 주고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너 3점을 견제하고 어버브 더 브레이크 3점을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경기 중에 루카한테 아로포드와 주루가 붙고 위크사이드에 데릭 화이트 혼자서 댈러스의 데릭 존스와 피제 워싱턴을 둘 다 체킹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때 데릭 화이트 위치 보시면은 어버브 더 브레이크에 있는 피제 워싱턴은 완전히 버리고요. 그냥 아예 코너에 있는 데릭 존스 주니어한테 붙어 있습니다. 피제 워싱턴은 저희 팟캐스트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어버브 더 브레이크 3점 29%의 슈터예요. 이게 조 마줄라 감독의 통계 싸움이죠. 29%짜리 버리고 좀 더 확률이 높은 코너 3점을 막아. 그래서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이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해주지 않으면 루카와 카이리한테 계속해서 더 많은 헬프를 들어올 수 있게 된 상황이어서 더 힘들어지죠. 공격에서 보스턴의 조정도 보였어요. 지난 경기 리뷰에서 댈러스의 프리 로테이트를 통해서 테이텀과 브라운의 돌파를 막고 그 이후 빠른 로테이션으로 수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수비의 강점은 뭐죠? 미리 로테이션 하면서 프리 로테이트를 통해서 돌파 길도 막고 킥아웃 나갈 걸 알기 때문에 댈러스가 밖으로 로테이션 할 시간도 벌어주는 거잖아요. 오늘 조 마줄라 감독이 여기서 또 체스 무브를 가져갑니다. 바로 보스턴이 아이솔레이션으로 공격을 할 때 같은 쪽 사이드의 덩커 스팟에, 그러니까 골밑 베이스라인 근처에 보스턴 선수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3점슛 밖에서 스페이싱할 때는 프리 로테이트한 댈러스의 수비가 돌파하는 보스턴 선수를 확실하게 막고 위크 사이드에 있는 댈러스의 선수가 로테이션을 돌면 됐는데, 덩커 스팟에 선수를 배치하니까 프리 로테이트 간 선수가 돌파를 막으러 못 나가요. 예를 들면은 제이슨 테이텀이 라이블리를 벗겨내고 들어오니까 PJ 워싱턴이 프리 로테이트에서 막는데, 데릭 화이트가 같은 쪽 사이드 덩커 스팟에 서 있기 때문에 테이텀의 돌파를 막으려고 나갔더니 테이텀이 화이트한테 패스를 빼줍니다. 그리고 바로 슛을 넣고요. 보스턴이 덩커 스팟이 아니라 코너에 서 있었다면 공을 빼주는 시간도 있고 해서 로테이션 나갈 시간이 있는데, 덩커 스팟은 공 들어가면 바로 골이죠. 그래서 프리 로테이트하는 선수가 이 돌파를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요. 계속해서 주루나 화이트를 덩커 스팟에 배치함으로써
프리 로테이트하는 수비에 카운터를 치는 조 마줄라 감독입니다. 벙커 스팟에 선수를 배치하는 이 미묘한 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상대 수비에 카운터를 치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스턴이 공수에서 이런 식으로 댈러스를 대응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수비가 저는 오늘 너무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댈러스 사이드에서는요, 오늘 경기 너무 아쉽죠. 1차전은요, 댈러스가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보스턴이 하프코트 오펜스 100포지션당 득점이 98.8점이고 댈러스가 75.3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요,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오히려 댈러스가 이겼어요. 96.7점, 보스턴이 93점이었는데 그러면 왜 졌냐? 앞서도 언급했듯이 보스턴이 수비와 이로 인해 턴오버를 유발함으로써 이때 또 실점이 턴오버로 인한 실점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닝 더 글래스에 따르면 오늘 트랜지션 100포지션당 득점이 댈러스가 60점이고요. 보스턴이 136.4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트랜지션 게임에서 압살을 당했고, 이게 다 거의 대부분 턴오버 때문이에요. 댈러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죠. 보스턴이 슛이 잘 안 들어간 날에 지는 날이 많은데 오늘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카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얘기하듯이 자기 턴오버와 자유투 미스 때문에 진 것 같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상대한테 턴오버로 인한 트랜지션에서 너무 쉬운 득점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경기를 봤잖아요. 이제 보고 나니까 댈러스가 특히 수비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단 댈러스 수비수들이 제일런 브라운과 제스 테이텀의 1대1 공격을 앞에 잡아두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파하면 무조건 로테이션이 돌게 되고, 그래서 오늘 JJ 레딕이 중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스턴에 수많은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이 매 포지션마다 댈러스가 두 번, 세 번, 네 번 공격을 막아야 되고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한 팀에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로테이션 도는 이유가 댈러스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선수를 잡아두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 오늘 하프코트 오펜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굉장히 아쉬운 건데,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에서의 조정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오늘같이 보스턴이 댈러스의 롤플레이들을 버리고 루카와 카이리 쪽의 디펜스를 로드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롤플레이어들이 득점을 못해줘서 오늘 공격에서 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댈러스의 공격이 오늘 잘 성공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3차전 댈러스가 조정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면요. 우선은 데릭 존스 주니어가 특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데릭 존스 주니어가 슈팅으로 응징을 못해서 지금 댈러스의 스페이싱 이슈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몇 번의 장면처럼 데릭 존스 주니어가 자신의 매치업의 자기를 버리고 루카를 막으러 갔을 때 슈팅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응징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데릭 존스 주니어의 컷인으로 몇 번 득점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데릭 존스 주니어가 계속 컷인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데릭 존스 주니어가 1차전부터 루카랑 피켄롤 했을 때 들어가서 득점을 못하는 이유랑 계속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결국에 데릭 라이블리나 개포드가 골 밑에 있고, 골 밑에서 댈러스의 센터 매치업 되어 있는 테이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골밑이 혼잡한 상황에서 거기로 계속 달려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댈러스는 데릭 존스 주니어가 컷인을 할 때 골밑의 스페이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그냥 맥시 클리바를 센터로 기용하면 되고, 클리바가 코너에서 스페이싱을 제공할 때 데릭 존스 주니어가 완전 오픈 상황에서 컷인을 득점을 했거든요. 이렇게 댈러스는 센터의 스페이싱이 진짜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댈러스는 또 문제가 맥시 클리버가 5번으로 서는 라인업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데릭 라이블리나 개포드가 제공하는 림 프로텍션을 제이슨 키드 감독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라이블리나 개포드를 플로어에 두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슈팅이 없는 빅맨을 쓰면서 어떻게 스페이싱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죠. 오늘 댈러스가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보여줬는데 바로 최근 NBA에서 유행하고 있는 4.5 아웃, 4.5 아웃 세팅입니다. 이게 4.5 아웃은요, 모두가 3점 라인 밖에서 5명이 서 있는 극강의 스페이싱형 농구인 5 아웃과 다르게 슈팅이 없는 빅맨이 있는 팀에서 스페이싱을 하려고 하는 게 4.5 아웃이거든요. 애틀랜타의 퀸 스나이더 감독이 특히 이 카펠라라는 슈팅이 없는 센터를 가지고 이 4.5 아웃 농구를 하면서 이 세팅을 지금 좀 많이 유행시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5 아웃은 공이 있는 반대편 파사이드, 그러니까 위크사이드 코너 스팟을 완전히 비워두고 코너 쪽 가까운 덩커 스팟에 센터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 아웃도 아니고 4 아웃도 아니고 4.5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코너를 비워두고 그 앞에 덩커 스팟에 센터를 배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팅에서 여러 가지 공격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특히 덩커 스팟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막는 수비수가 골밑 돌파를 견제를 가기가 어렵고, 코너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덩커 스팟에 있던 센터가 플레어 스크린을 걸어서 코너로 슈터가 뛰어가면서 캐치앤슈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게 많아요. 미네소타도 올해 이 세팅을 많이 썼어요. 미네소타가 투빅 라인업을 쓰는데 이게 사실 수비보다 공격이 문제잖아요.
크리스 핀치 감독이 투빅 라인업에서 고베어를 4.5 세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닉스전에서도 나왔고요. 또 예를 들면 피닉스도 쓰거든요. 피닉스도 뭐 유뱅스를 센터로 쓸 때 4.5 아웃을 하면서 이 센터에게 헬프를 오면 밖으로 빼주고 뭐 3점을 넣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댈러스도 이 4.5 아웃을 많이 쓰는 팀 중 하나인데 오늘도 카이리 어빙이 돌파할 때 이 세팅을 보여줬거든요. 이 외에도 여러 번 보여줬었는데 카이리 어빙이 돌파하는데 반대편 코너 비어져 있고 덩크 스팟에 게포드가 위치하니까 아로포드가 카이리의 돌파에 헬프를 못 와요. 게포드의 랍을 의식하기 때문에 동시에 조시 그린이 비어진 코너로 들어가죠. 그래서 카이리는 사실 돌파를 할 때 상대가 헬프로 오면 빼줄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댈러스가 4.5 아웃을 통해서 득점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댈러스는 4.5 아웃을 하든 뭐 클리바를 쓰든 뭘 하든지 간에 센터의 스페이싱 이슈를 해결해야 되고 이게 해결돼야 보스턴이 댈러스의 롤 플레이어들을 버리고 헬프로 올 때 뭐 드라이브는 킥아웃을 하든 컷인을 하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싱이 된 드라이브 혹은 컷인이 댈러스로서는 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의 또 다른 조정은 이제 두 경기를 했는데 댈러스가 계속해서 포르징기스, 아로포드 상대로 아이솔레이션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경기부터 더 많이 데릭 화이트를 상대로 어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루카가 데릭 화이트 상대로 공격을 하고 뭐 카이리도 공격을 하고 PJ 워싱턴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다음 경기는 좀 더 의도적으로 화이트를 더 많이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드레이몬드 그린이 팟캐스트에서 댈러스의 조정 중 하나로 루카가 탑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포스트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탑에서는 공격을 하면 스위칭하고 그다음에 보스턴이 댈러스 롤플레이들을 버리고 헬프로 오기가 쉬운데 포스트에서는 헬프로 오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찬스가 많고 보스턴이 댈러스의 롤플레이들을 이 시리즈에서 완전히 그냥 제외해 버리려고 하는데 포스트업을 해야 이런 롤플레이들을 다 인볼브 시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것도 좋은 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댈러스가 오늘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보스턴은 진짜 빅게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는 댈러스 홈으로 가고요. 댈러스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한 경기 잡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못 잡았으면 이제 댈러스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이제 홈코트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3차전이 저는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댈러스는 이 경기에서 지면 사실상 우승을 건너갔다고 봐야죠. 3대 0에서 컴백한 팀은 역사상 없으니까요. 댈러스의 이 시리즈 첫 번째 머스트 윈.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이 될 것 같고 보스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안 됩니다. 계속 몰아붙이면서 승기를 확실히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도 바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